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한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손주를 보러 오던 할머니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손주 사진은 SNS로만 확인하고 전화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손주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희 씨는 올해 65입니다. 35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금방 시간이 흘러버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은희 씨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것은 바로 손주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은희 씨는 자연스럽게 육아 도우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손주 지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은희 씨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겠다. 은희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은희 씨는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직접 고르고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로 직접 우려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키울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은희 씨는 손바느질로 지우의 옷을 고쳐주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옷은 너무 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감을 덧대고 단추를 바꾸고 때로는 목둘레에 부드러운 천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감기 걸리면 안 되지.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시간이 은희 씨에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진 씨의 반응은 은희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혜진 씨는 회사에서 돌아와 지우의 옷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두꺼운 옷 잘 안 입혀요. 실내 온도가 일정하니까 얇게 입히는 게 좋대요. 은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환절기에는 두껍게 입혀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며느리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은희 씨가 정성껏 만든 이유식을 보고 혜진 씨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유식에 간을 거의 안 해요. 지우가 싱거운 맛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편식을 안 한대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서 잘 컸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본다니까 그걸 따라야 하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지우가 잠들지 않아 은희 씨가 안고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예전에 아들을 재울 때처럼 지우를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가 급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를 흔들면 안 돼요. 뇌에 충격이 갈 수 있어요. 그냥 토닥여 주세요. 은희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손주한테 해를 끼칠 뻔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나 하는 서운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혜진 씨도 편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아 방식은 분명 달랐습니다. 혜진 씨는 육아 관련 책도 여러 권 읽었고 소아과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며 공부했습니다. 최신 육아 정보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하시는 방식 중 일부는 권장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섭섭해 하시면 어떡하지? 혜진 씨는 매번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랐고 그 차이를 좁힐 대화는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희 씨와 혜진 씨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희 씨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또 뭘 잘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지우를 돌볼 때도 이전처럼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지우에게 생우유를 조금 먹여봤습니다. 지우가 벌써 돌이 지났고 은희 씨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들도 그 나이에 우유를 마셨으니까요. 하지만 혜진 씨가 퇴근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생우유는 18개월 이후에 먹이는 게 좋아요. 지우 소화기관이 아직 발달 중이라서요. 은희 씨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손주가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랐을 뿐인데 왜 자꾸 내가 뭔가 잘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은희 씨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며느리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아. 나도 아들을 잘 키웠잖아.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남편은 은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의도는 아닐 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잖소. 인터넷에 나온 대로 하는 거지.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은희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편 혜진 씨도 친한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가 지우한테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육아 방식이 너무 달라. 내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말할 수도 없잖아. 아기 건강 문제인데.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우리 시어머니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셔서 정말 힘들었어. 근데 솔직히 말해 요즘 육아 정보랑은 너무 다르잖아. 아기한테 꿀 먹이려고 하고 베개 베고 재우려고 하고. 위험한 거 많아. 혜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게 제일 무서워.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지우한테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은희 씨는 혜진 씨가 퇴근하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직접 마주치면 또 뭔가 지적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혜진 씨도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만 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 민수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운함도 이해가 되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그러는 게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육아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혜진이도 엄마가 지우 돌봐주시는 거 정말 고마워해요. 은희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 내 말은 알겠다. 근데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구나. 나도 손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자꾸 틀렸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민수 씨는 아내에게도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많이 속상해 하셔. 우리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 없을까? 혜진 씨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 근데 당신 어머니는 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 계속 예전 방식대로만 하시려고 하고. 나도 힘들어. 결국 민수 씨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옳았고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은 지우 봐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민수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라. 혜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사실 은희 씨가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집에 가서 눈치를 보며 손주를 돌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희 씨의 방문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보던 손주를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만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우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보던 은희 씨였지만 이제는 잘 지내니? 라는 짧은 인사만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 씨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안 오시니 육아가 수월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어머니가 서운해서 안 오시는 건가? 은희 씨의 하루는 다시 예전처럼 공허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보러 가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저 멍하니 TV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자랑을 하는데 은희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 못했으니까요. 은희 씨는 그저 혜진 씨가 가끔 보내주는 사진으로만 손주의 성장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지우 벌써 이렇게 컸네. 사진 속 지우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멀어져야 하나. 은희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지인의 초대로 육아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현대 육아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은희 씨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지만 강연을 듣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옳다고 여겨졌던 육아 방식 중 일부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기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심하게 흔드는 것, 너무 이른 시기에 생우유를 먹이는 것, 너무 두껍게 옷을 입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은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지우에게 했던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혜진이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지우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였어. 강연이 끝난 후 은희 씨는 강연자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인데요. 제가 예전 방식으로 손주를 돌보다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연자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없으시죠? 그 마음을 며느리 분도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육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경험도 소중하고 며느리의 최신 정보도 소중합니다.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은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혜진이 말도 들어봤어야 했는데. 한편 혜진 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혜진 씨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는 육아 소통법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퇴근 후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통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진심이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육아 방식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새로운 정보를 존중할 때 비로소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혜진 씨는 책을 읽으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지우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 딱딱하게 대한 건 아닐까? 혜진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만 강요한 것 같아. 민수 씨는 아내의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 말 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거 알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 우리 엄마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주말 오후 혜진 씨는 남편과 함께 지우를 데리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은희 씨는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 가족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자주 보지 못했던 손주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혜진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족을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방긋 웃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은희 씨는 며느리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혜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지. 혜진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경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지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는지 알면서도 저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지적만 했죠. 은희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혜진아, 엄마도 미안해.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엄마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지. 최근에 육아 강연도 들어봤는데 내 말이 다 맞더라. 엄마가 몰랐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혜진아,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엄마께서 지우를 돌봐주실 때 혜진이가 미리 오늘의 육아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엄마 경험에서 나온 좋은 방법들도 혜진이가 배우고 서로 배우면서 지우를 함께 키우는 거지.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사실 저도 육아가 처음이라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책이랑 인터넷으로 공부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의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다만 최신 육아 정보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꼭 지켜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서로 맞춰가면 좋겠어요. 은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도 배워야지. 요즘 육아 방식에 대해서 혜진이한테 많이 물어볼게. 그리고 엄마가 아들 키우면서 터득한 것들 중에 좋은 것들도 알려줄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우 육아 노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어머니가 지우를 돌볼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유식과는 하지 않기 알레르기 식품 체크리스트, 수유 시간과 양. 수면 반듯하게 눕혀서 재우기, 이불은 가슴 아래까지만. 외출 날씨에 따른 옷 입히는 방법, 자외선 차단. 은희 씨는 이 노트를 정성스럽게 읽으며 하나하나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육아 팁들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지우가 보채면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주면 진정됨. 기저귀 발진 공기에 자주 노출시켜주면 좋음. 장난감 소독 일주일에 한 번씩 깨끗이 닦아주기. 두 사람은 이 노트를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퇴근하면 은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지우가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전처럼 짧게 끝나는 통화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우 어땠어요? 오늘은 점심을 정말 잘 먹었어. 엄마가 만든 단호박 이유식을 거의 다 먹더라고. 그리고 오후에는 엎드려 있다가 스스로 뒤집기를 했어. 혜진아, 정말 신기하더라. 와, 정말요? 어머니가 봐주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출근할 때는 아직 못했는데.
어머니 덕분에 지우가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엄마가 뭐 한 게 있나. 지우가 원래 건강한 아이야. 근데 혜진아, 오늘 노트에 적힌 대로 이유식에 간 안 하고 만들었는데 처음엔 지우가 좀 싱거워하는 것 같았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잘 먹더라고. 내 말이 맞았어.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은희 씨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고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경험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고 보챘습니다. 혜진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첫 아이라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혜진 씨는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고 자꾸 울어요. 어떡하죠? 은희 씨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혜진아, 일단 진정해. 아기들은 열이 자주 나. 지금 열이 몇 도니? 38.2도요. 그 정도면 응급 상황은 아니야.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고 옷을 얇게 입혀.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줘. 내가 지금 갈게. 은희 씨는 급히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를 보니 열은 있지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은희 씨는 혜진 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우 봐봐, 눈빛이 또렷하고 반응도 잘하지? 이 정도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아들 키울 때도 이런 적이 많았어. 하지만 열이 39도 넘어가거나 아기가 처져 있으면 바로 병원 가야 해. 그리고 혜진아, 내가 불안해하면 지우도 느껴. 엄마가 차분해야 아기도 안정돼.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침착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육아 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라는 것을요.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너무 당황했네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은희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 아들이 열날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근데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야. 혜진이도 지우 키우면서 점점 노하우가 생길 거야.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지우를 돌봤습니다. 은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우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혜진 씨는 최신 의학 정보를 찾아보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지혜가 합쳐지자 지우는 점점 안정을 찾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열도 내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침착함이 필요했고 은희 씨는 며느리의 최신 정보와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몇 달이 흐른 후 은희 씨와 혜진 씨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은희 씨는 다시 손주를 자주 보게 되었고 혜진 씨는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우가 두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제 육아 관련 유튜브도 보고 최신 육아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배우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혜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이번 주에 육아 강연 하나 더 들으러 가려고 하는데 너도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이번에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대한 내용이래. 혜진 씨는 기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가고 싶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 듣고 나서 같이 밥도 먹어요. 두 사람은 함께 강연장을 찾았고 나란히 앉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카페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연에서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우도 어머니랑 저랑 모두 애착이 잘 형성되면 좋겠어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우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도 사랑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랄 거야.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상처 드린 것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지우한테 해주시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은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고집 부려서. 근데 혜진아 덕분에 엄마도 많이 배웠어.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랐어. 이제는 엄마도 할머니 대학에 다니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오해와 갈등의 시간을 지나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돌을 맞이하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은희 씨와 혜진 씨는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은희 씨는 전통 방식으로 돌상을 준비했고 혜진 씨는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돌잔치가 되었습니다. 돌잡이를 하는 지우를 보면서 은희 씨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지우가 벌써 이렇게 컸네. 처음 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혜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혼자 지우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은희 씨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손주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리고 엄마한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정리를 하면서 혜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어머니랑 관계도 좋아지고 지우도 건강하게 잘 크고. 민수 씨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도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 혜진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랑 육아 방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갈등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야.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도 많이 변하셨고 여보도 많이 변했어. 서로 배우고 존중하면서 관계가 깊어진 거지. 몇 년이 흘러 지우는 어느덧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새로운 놀이도 가르쳐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지우가 우리 모두를 그렸어요. 은희 씨도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행복한가 봐. 이렇게 가족을 다 그려놓다니.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계속 서로 오해하고 멀어졌을까요? 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잖아.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 노력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야. 혜진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지우를 이렇게 잘 키워주고 엄마한테도 배려해주고. 혜진 씨도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변화를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배우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은희 씨와 혜진 씨처럼 세대 간 육아 방식의 차이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며느리는 최신 육아 정보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할머니의 경험도 소중하고 며느리의 새로운 정보도 소중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아이는 가장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말 속에는 시대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함께 배우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사랑,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대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